프리한 여자들의 OTT Free Talking. OTT 터는 여자들의 자유수다. OTT Free Talking. 안녕하세요. 하와이 이모 체리복지입니다. OTT 프리토킹 제39회 시작합니다. 오늘 다룰 작품이 일본 드라마 핫스팟 우주인 출몰주의인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은 핫스팟을 쓴 바카리즈무 작가처럼 논리적으로 재치 있는 분입니다. 뚝딱이 인사해 주세요. 네. 과찬이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뚝딱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핫스팟 얘기하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사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내가 사는 것 해보겠습니다. 뚝딱이 네. 그동안 뭘 사서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저는 요새 약간 좀 쉬고 있는데 최근에 그 잠을 좀 못 잤었어요. 한동안. 그래가지고 그 수면 장애가 좀 너무 심해서 잠 못 자는 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서 제가 사실 뭐 아나키는 아닌데 아나키처럼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병원 가기가 싫고 약 먹기가 사실 싫어가지고 이제 좀 버티고 있다가 병원에 가가지고 처방을 받고 이제 약을 요새 먹고 있거든요. 그 수면장애 때문에. 근데 확실히 그 전문의의 그 처방을 받고 약을 먹으니까 잠이 잘 와요, 요새. 그래가지고 잠도 지금 잘 자고 있고 사실 작년에도 갔었어요. 한번 작년 봄에도 잠이 안 와가지고. 근데 이제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약을 먹으니까 확실히 잠도 잘 오고 저처럼 혹시 아나키는 아니지만 약을 먹기 싫어가지고 좀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네, 수면 그게 장애가 아나키랑 있으면 상관이 있어? 아나키즘이랑 상관이 있는 거야? 사실 상관은 없는데 그냥 농담으로 농담으로? 그냥 약 안 먹고 내 정신력으로 의지로 나 약 안 먹고 그냥 버티고 싶다. 해결을 내가 한번 스스로 해보고 싶다 이랬었는데 이게 일상생활에 완전 지장을 줄 정도로 잠이 안 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도 수면의 질이 너무 우연의 일치네요. 저도 수면의 질이 안 좋아서 이게 좀 해결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같이 사는 박풀 고갱이 식물성 멜라토닌이 좋다고 해서 그걸 구입했거든요. 오늘 왔어요. 아, 진짜? 그래서 오늘부터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그 수면에 장애가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뱃살 증가에 또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장 지방도 좀 관리할 겸 저도 식물성 멜라토닌 구입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멜라토닌을 처방해 주셨어요. 근데 아마 동물성인 것 같아요. 그게 식물성은 그냥 건강기능식품으로 살 수가 있고 동물성은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아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저 뇌파 검사를 했는데 어떤 호르몬도 나오지가 않는 상태고 지금 거의 브레인 포그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아주 멍하다. 그래서 일단 수면 장애부터 좀 잡아보고 이제 치료를 좀 시작을 하자. 그래서 좀 이제 지금 요새 좀 수면 장애 약을 좀 먹고 있고. 네, 오토녀 여러분. 잘 자는 세상이 이제 왔는데. 그죠? 네, 이제 자야죠. 한동안 저희가 잠 못 이루고 뉴스만 쳐다보고 했는데 유튜브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다룰 작품인 넷플릭스의 핫스팟. 원제는 호또스포또. 네, 핫스팟을 영어로 하면 또 스포터. 영어가 아니구나. 일어로. 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후지산이 보이는 마을입니다. 야마나시현이라고 하던데 비즈니스 호텔에서 일하는 키요미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호텔 동료인 다카하시가 구해주잖아요. 여기에 스포일러 부분이 빨리 나오는데요. 다카하시가 키요미를 구해줄 수 있었던 것은 외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근데
일본어로는 우쭈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주진? 우주인. 아,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우리나라 제목에서 우주인 출몰주의라고 부제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쭈진이라고 하고 제가 또 검색을 해봤더니 그러면 외계인은 뭐지? 하고 검색을 했더니 에아리안. 아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주인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럼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 봐요. 그 사람들은 우주인이라고 하나 보죠. 우리는 보통 외계인이라고 하고 우주인은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우주인이라고 하면 우주복 입고 우주에 나가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검색하지 못했네요. 네. 저는 이 드라마가 약간 귀여운 일상 보존 드라마. 외계인이 등장하지만 그렇게 명명하고 싶은데요. 조금 지루할만 하면 귀여운 면이 막 나오고 막 이런 드라마인데요. 뚝딱이가 이 핫스폿을 추천하셨잖아요. 네. 추천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브러쉬업 라이프 맞나요? 이름이? 맞아요. 브러쉬업 라이프. 브러쉬업 마이 라이프인가? 아니요, 브러쉬업 라이프 맞아요. 네. 네네. 그거를 이제 재밌게 일본어를 잘하시네. 죄송합니다. 일본어를 잘하는 건 아니고 잘하고 싶어서 네 발버둥 치는데야 잘 안 되네요. 네. 그거를 재밌게 봐가지고 넷플릭스에 이제 그 핫스팟이 또 이제 새로 떠가지고 그 작가 거라고 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역시 그 브러쉬업 라이프를 재밌게 보셨으면은. 네. 요것도 이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추천을 드렸고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되게 일상 히어로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잔잔하고 막 사소한 순간들을 좀 포착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뭐 요런 좀 도파민에 좀 지치신 분들 OTT가 요새 좀 그런 것도 많고 저도 참 그런 거 좋아하는데 약간 좀 지금 너무 내가 도파민에 절여졌다 그래서 좀 쉬고 싶다 이럴 때 보기 좋은 드라마 그리고 좀 잔잔한 거 보면서 약간 틀어놓고 귀여운 거 보면서 힐링하고 싶다. 예, 이럴 때 좀 보기가 좋은 드라마라서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귀여운 면이 너무 많고 저는 사실 조금 몰아서 봤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는 몰아서 보기보다 뭐 하루에 하나씩 본다거나 일주일에 하나씩 보면 되게 힐링이 되는 드라마일 것 같고요. 저도 그 브러쉬업 라이프를 너무 좋아해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조금 봤거든요. 근데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브러쉬업 라이프에 보고 나서 이 작가인 바카리즈무를 인스타 팔로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핫스폿이라는 드라마는 바카리즈무가 이걸 촬영할 때 계속 올렸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뭐를 올렸냐면 도시락을 올렸어요. 도시락? 네. 촬영할 때 이제 도시락을 주나 봐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맨날 올렸는데 하여튼 좀 바카리즈무라는 그 코미디언 출신이잖아요. 개닌이라고 하더라고. 개닌?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 그 예능인을 예인 해서 개닌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이분을 너무 좋아하고 저 브러쉬업 라이프가 재밌어서 가공 OL 일기라고 또 있거든요. 그것도 또 재밌게 봤거든요. 그거 재밌다면서요? 이 사람 거라면서요? 네. 그것도? 네, 이분이 각본 쓰셨고 원래 그 바카리즈무가 블로그에 그 약간 가공 OL 일기라고 글을 쓰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 OL이 오피스 레이디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OL이라고 하면 그냥 이제 오피스 사무직 직원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들 거기서 은행원으로 나와요. 그래서 다들 은행원이 쓰는 건가 보다. 여성 은행원이 쓰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바카리즈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드라마 한 개 그 가공 OL 일기고 더 재밌는 거는 여기 바카리즈무가 나와요. 아 진짜? 그것도 OL로 오피스 OL 로? 레이드로. 근데 그러면 이제 은행원이니까 그 제복을 입잖아요. 은행원 옷을 치마 입고 나오거든요. 근데 머리는 똑같아 지금. 우리가
브러쉬업 라이프에 보면 거기에 저승에서 안내원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카리즈무잖아요. 나 몰랐어요. 진짜요? 몰랐어요. 그분이 바카리즈무예요. 진짜? 네. 그 머리 그대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해요. 처음엔 너무 천연덕스럽게 목소리도 그대로. 천연덕스럽게 누가 봐도 남자고 누가 봐도 남자 목소리인데 그냥 그 은행원 옷 입고 치마 스커트 입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이게 내 세계야 들어와 이거네. 그래서 너무 저는 그것도 재밌게 봤어요. 이것도 그냥 그 주로 상사 뒷담화 까거든요. 아, 그런 거구나. 네. 근데 상사 뒷담화를 너무 많이 까요, 진짜로. 너무 많이 까니까 나중에 좀 지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절친으로 나오는 분이 이번 드라마에 그 유미라고 은행이 아니다. 그 호텔의 카운터에서 계속 그 의심하는 직원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카호라는 배우던데 그 배우는 가공 오해를 일기에도 나오고 우리 그 브러쉬업 라이프에서도 거기도 나왔어요? 네, 브러쉬업 라이프에서 나찌잖아요. 친구, 진짜? 절친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구나. 네, 절친 중 그 이분이 또 카오가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 셋째로 나오신 분. 머리 진짜? 뽀글뽀글. 몰랐어요. 네, 저도 근데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오늘 찾아봤어요. 그 전에는 제가 가공 OL 일기랑 브러쉬업 라이프를 이제 또 다시 봤기 때문에 또 인식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조금 사람을 인식 잘해요. 잘하시네, 네. 진짜. 네, 그래서 맨날 그 몰랐네. 알아맞히는 게 저의 취미입니다. 어디서 봤지? 이러면서. 네, 하여튼 그분이시고요.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드라마 속으로 고고고 네. 해볼까요? 아까 키요미라는 주인공이 호텔에서 일한다고 했는데요. 첫 장면이 출근 준비를 하는 장면인데 딸이 호텔에 온천수로 만든 스킨 화장품 같은 거 이런 걸 바르거든요. 근데 이 장면도 나중에 보면 그냥 나온 장면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참 앞에 잘 깔아놨더라고. 맞아요. 네. 이 앞에 잘 깔아놨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그 첫 장면이 출근 장면이었잖아요. 저도 그게 첫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요번에 다시 보니까 그 온천 장면이 나와요. 아, 맞다. 그 다카시의 어렸을 때 아버지랑 둘이 그 온천에서 몸을 담그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이 출근 장면이 처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허투루 나오는 장면이 없고 이게 앞에서 깔아놨던 거를 이제 다 뒤에서 회수를 했더라고요. 다시 맞아, 보니까. 다 회수를 해요. 그리고 그 다카시의 아버지 역 있잖아요. 그 배우는 브러쉬업 라이프에서 주인공 아사미가 약국에서 일할 때 그 맨날 일찍 오고도 문 안 여는 사람, 불륜남. 그 남자예요. 진짜? 아니 여기 배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바카리즈무의 특징이 본인의 사단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계속 쓰는 배우를 계속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재밌는 네, 요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화장수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호텔에서 갖고 온 그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 어메니티. 그거는 뭐 훔쳐온 건 아니고 손님들이 남기고 가면 이렇게 한쪽에 모아놨다가 필요한 사람들이 갖고 가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것도 참 소소하게 잘 설정해놨죠. 너무 아기자기해요. 아기자기하게. 설정이. 그치. 진짜. 홍상순 줄 너무 세세. 아, 정말 그 일상의 그 사람의 밑바닥까지 그거 들어가는 너무 저는 제 취향이고요. 네. 그래서 키요미가 호텔 출근해서 이게 자전거로 출근을 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출근하는데 그 대사도 재밌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타는데 겨울에. 추위 때문에 빨리 죽을 것 같다고. 약간 건강이 더 나빠질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출근을 해서 다카하시와 교대를 합니다. 그리고 동료 유미가 다카하시 왜 빨리 안 가냐. 이상하다. 맞아. 그리고 밤에는 여기 와서 우리 대욕장에서 온천도 하는 것 같다. 저도 그때 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도요. 그래서 그냥 뭐 변태 캐릭터인가 좀. 맞아요. 생긴 것도 변태. 죄송합니다. 네.
근데 다카하시 역의 카쿠다 아키히로 배우는 제가 또 재밌게 봤던 일본 드라마 이건 경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아, 그거를 정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직 못 봤어요. 명작입니다. 네. 그것도 꼭 보시기 바라고요. 네. 거기에서 정말 얄밉게 나오거든요. 얄미운 영업부 부장으로 나와요. 그래서 진짜 막 그런 약간 그런 얄미운 부장으로 나오는데 약간 코믹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는 거의 완전 조연처럼 나오는데 여기서 거의 주연처럼 보여서 조금 그것도 의외였어요. 여튼 다카하시가 왜 빨리 안 간다 그러면서 그리고 사생활을 거의 얘기하지 않는다. 외계인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또 아니었어요. 맞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앞에서 깔아놓은 이런 것들을 뒤에서 다 수거하는 것도 재밌지만 우리가 너무 외계인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되게 좋지 않았어요? 맞아요. 약간 외계인이 그리고 사실은 더 있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내 친구도 외계인인데 이렇게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좀 서로 다른 존재들의 어떤 다양성을 이해하고 좀 공감하고 이런 얘기를 일상 속에 좀 녹여가지고 외계인의 능력이라는 것도 되게 대단한, 그러니까 뭐 아주 무시무시하거나 막 대단한 능력은 아니잖아요. 사실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자꾸 그 일상 속에서 사건을 자꾸 해결해 주는데 그리고 또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능력을 쓰고 나면. 맞아요. 그걸 온천으로 네. 그래서 회복시키는. 그런 거를 좀 서로 다른 존재들을 좀 일상에서 이해할 수 있게 공감하고 이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좀 깔아두셨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보다 드라마 보니까. 설정으로 치면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그 우쭈진 외계인이 많을 것 같아요. 온천이 많으니까. 온천이 많으니까 온천 주변에 많이 모여 살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아까 그 다양성 얘기하셨는데 나중에 나오지만 친구 미즈퐁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미즈퐁. 아야냥이라고 아야냥이라고 애 데리고 나오는 딸이랑 나오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다카시가 외계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 친구가 별로 안 놀래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친구들이 왜 이렇게 빨리 받아들여? 무슨 이상하지 않아? 쇼크 안 먹었어? 막 이랬더니 이분이 제가 인상적이어서 말을 적어놨는데 이 사람이 아야냥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다양하지 않냐. 최근에 해외에서 온 이민자도 늘었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이 지역 출신이지만 아버지는 큐슈 출신이다. 외계인이면 좀 더 멀리서 온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난 정말 너무 이 드라마의 미덕이 여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사실 조금만 달라도 도외시하고 맞아요. 차별하고 맞아요. 막 이러잖아요. 구분짓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런 게 너무 좋았고 아야냥 역할이 또 브러쉬업 라이프의 맞아요. 친구. 저 그 얼굴은 알아보겠더라고요. 한 명 알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키요미가 퇴근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돌뿌리에 약간 자전거 핸들이 꺾이면서 교통사고가 날 뻔하잖아요. 나는 주인공이 벌써 죽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 장면을 좀 못 찍지 않았어요? 나는 무슨 장면인지 저도 이해를 잘 못하고 넘어갔어요. 처음에. 네. 나중에 다시 보여주는데도 이게 구해줬다는 맞아요. 그 좀 기술이 부족했나 봐요. 아니 분명히 다카시가 구해준다고 구해주는 게 잘 안 보였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넌 무슨 장면인지 돌려봤는데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다시 또 나중에 보여주는데도 모르겠고. 근데 다카시가 자기가 구해줬다고 하니까 구해줬나 보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근데 꼭 얘기하라고 하는 거더라.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직장에서 본인이 외계인이다 사실은. 그러면서 동전을 구부리면서. 맞아요. 너무 좀 외계인이라고 하기에 능력을 보여주는 게 너무 하찮아. 하찮아서 사실 이거 뭐지? 유리겔라도 아니고. 여기 시청자분들은 나이대가 좀 있으시니까 여기 청취자분들은 유리겔라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너무 그 능력을 증명하는 게 하찮았어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도 이제 그 카페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친구들한테 능력을 선보일 때도 왜 좀 멀리 가서 귀로 왜 이렇게 소리 듣는 건데 그것도 너무 하찮은 거예요. 귀가 막 움직이는데 외계인인데 그리고 너무 그런 능력을 또 친구들도 금방 또 수용해. 맞아. SF적인 상황을 너무 빨리 수용하고 그리고 너무 그렇게 신기해하지 않으니까 다카시가 조금 섭해해요. 맞아요. 조금 더 신기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좀 소문 좀 내줬으면 좋겠다. 호들갑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쪼잔함. 그리고 막 자기가 그동안 말 못했던 걸 막 엄청나게 수다를 떨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 딴 생각하면서 아 들어주기 귀찮네. 그래도 들어줘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런 장면도 너무 재밌었어요. 막상 비밀이라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친구들한테 말했고 그거를 다카시가 알아도 크게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맨날 이 친구들한테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항상 도쿠베츠네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도쿠베츠네가? 특별하게 이번에만 특별하게 예외야. 이번뿐이야. 예외야. 도쿠베츠네 뭐 이렇게. 도쿠베츠라는 말을 제가 또 좋아하죠. 도쿠베츠네. 네, 도쿠베츠네 하면서 그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한테 얘기하면 맞아. 안 되냐. 그래서 그러면 도쿠베츠네. 저러다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키요미가 그렇게 이제 자기가 죽다가 살아났다. 교통사고에서 다카하시가 구해줬다. 그러면서 다카하시가 자연스럽게 이 무리들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몽블랑이라는 그런 카페 밥도 팔고 파르페 먹고 싶더라. 저 몽블랑이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있더라고요. 네, 저도 검색해봤더니 있는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5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린대요. 요새. 저 실제로 있는 데일까 세트일까 궁금해가지고 검색해봤더니 실제로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는 데인데 이 호텔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검색해봤는데 호텔에 대욕장은 없대요. 그러니까 욕장이 있긴 있는데 얘처럼 온천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온천수 없고 그냥 욕장. 그러니까 일본은 보통 욕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드라마에서 나온 그 온천은 딴 데 가서 찍었대요. 딴 데서 찍은 거구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몽블랑 정말 파르페 꼭 먹고 싶네요. 가보고 싶더라고요. 거기 몽블랑이랑 또 카페 그 하나 조나단? 조나단 패밀리 네. 레스토랑. 네, 가보고 일본은 싶더라. 패밀리 레스토랑이 유명하니까 일본 소설에도 많이 나오고 그 청소년들이 주로 가출해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죽치고 막. 근데 거기가 후지산 밑이라는 이 배경이 뭔가 이제 중요하게 잘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후지산이 아래에 있는 동네로 야마나시현? 야마나시현. 근데 배경이 그렇게 후지산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배경으로는 계속 존재했지만 특별히 언급이 되거나 안에서 얘기는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장소를 그렇게 지정한 이유가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이 호텔이 후지산이 보이는 호텔이잖아요. 그래서 후지산 카운터에서 후지산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중에 호텔이 사라지고 후지산도 여기 자연 경관이 무너져서 후지산도 세계 문화유산에서 빠진다. 탈락했다고. 그리고 그 온천이 후지산이 화산이니까 온천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또 그렇구나. 다른 외계인이 나오잖아요. 그 외계인의 할아버지도 시즈오카에서 온천 한다. 거기서는 근데 시즈오카도 후지산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방송국 취재진이 와서 맞아요. 그 후지산이 속해 있는 현이 시즈오카 현이라고 생각합니까? 야마나시 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네. 중요하게 나오네. 그게 네네. 나왔었네. 그래서 그랬더니 서로 자기네 동네 먼저라고 막 맞아, 싸우는 자기 게 그거였구나. 미나프가 당연히 야마나시지 뭐 이러면서 그러네. 약간 이렇게 자기 동네에 대한 자부심. 근데 우리 한국인
저도 그랬는데 관광지로는 시즈오카가 더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시즈오카는 가봤거든요. 근데 야마나시는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고 그 일본을 많이 이제 아시는 분한테 후지산이 보이는 동네가 어디냐 할 때 시즈오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후지산은 정말 잘 그러니까 정말 크고 높고 가운데 있어서 정말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즈오카에서도 잘 보이고 요코하마에서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바닷마을 다이어리가 배경인 카마쿠라에서도 보여요. 카마쿠라? 슬램덩크에 나오는 맞습니다. 거기? 네네. 거기서도 그 에노시바나 죄송합니다. 요건 아니고요. 에노시마. 제가 일본어 모른다고 지금 아닙니다. 욕하는 거 아니죠? 에노시마. 시마가 섬이란 뜻이고 에가 무슨 뜻이지? 여튼 에섬이라는 거겠죠? 네. 에노시마라는 그 섬에 가면 후지산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후지산이 중요하게 나왔었네요. 네,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까먹었습니다. 네, 일본 가고 싶네요. 네. 오늘 제가 그 뚝딱이한테 2년 전에 다녀온 일본 여행에서 사온 마그네틱을 이제야 전해줬습니다. 쓸데없는. 그래서 이게 지역이 나온 김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아무래도 또 체리 우리 하와이모는 또 일본에 빠삭하시니까 빠삭하진 않고 좋아합니다. 네. 네. 이게 이 드라마가 이렇게 좀 나올 수 있었던 게 저는 이 드라마도 그렇고 브러쉬업 라이프도 그렇고 한 동네 한 마을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성인이 되어서 일도 그 동네 안에서 해결하면서 어렸을 적 친구들하고 이제 성인이 돼서 애를 낳고도 만날 수 있는 공동체인 거잖아요. 아주 작은. 네, 맞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게 약간 그 아주 작은 그 마을 단위라고 할까? 네, 동네 커뮤니티? 단위? 동네 단위로 이렇게 공동체가 어렸을 적부터 쭉 이렇게 계속 한 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도 나올 수 있는 건가? 네.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한국은 다 나고 자라면 다 서울로 가고 큰 도시로 가고 사실 고향을 다시 내려온다거나 고향에서 다시 정착해서 살고 옛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자주 보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요새는.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질문 초반에 좀 크게 웃었는데 이유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근데 저희가 이전에 그 마을 사업 같은 거를 공부할 때 보면 일본은 그 커뮤니티가 되게 우리나라보다 살아있다고 들었고, 그래서 마을 사업들이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뭐 일본 드라마나 일본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즐겨보고 있으니까 보면 도시로 와서 직장을 구하는 사람, 그런 OL, 이런 사람들도 많지만 지방에서 그냥 살면서 이렇게 동급생들과 만나고 이런 그 문화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뭐 가공 OL 일기는 이제 뭐 도시가 배경이지만 약간 동급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브러쉬업 라이프도 그렇고. 그죠?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리고 여기는 완전 나중에 동급생들이 모여서 사건을 해결을 하잖아요. 다들 막 전화해서 막 사건 해결하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동네 사람이 그렇게 저는 몰려다닐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을 하면서 생각났는데 뭐 그런 얘기를 옛날에 기사에서 본 것 같긴 하네요. 무슨 일본은 이렇게 작은 중소기업들이나 이제 맞아요. 큰 기업들의 공장이나 이런 회사들이 다 각 지역별로 분포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렇게 취직이 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살아 있는 거지. 네네. 아니 우리 일본이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가게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막부 시대 때 직업 자유가 없었대요. 그 업만 하는 사람 그 업만 할 수 있게 했대요. 그래서 이게 막 100년 막 이렇게 넘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나가서 막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그냥 고향 가서 가게 물려받고 막 이런 내용도 많잖아요. 소설 읽어보면 일본. 그래서 우리는 좀 부럽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려받을 게 있다니. 그런 가게 있어서 좋겠다. 막 멋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를 이어서 막 그게 그런 문화가 확실히 우리하고 좀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저도 부산이 고향이지만 부산은 대도시지만 네, 갈 마음도 별로 없고 그리고 대를 이어온 뭐 가업도 없고 그렇죠. 네. 부산이 우리나라에서 큰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노인과 바다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그래요. 젊은이들은 다 나갔죠. 이제 서울로 나가고 네. 우리는 사실 지역에는 젊은이들이 없는데 네, 우리 조카들이 아직 부산에 있는데 여성들이 직장이 그렇게 없대요. 여성이 직업 구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이렇게 지방 도시들이 그래서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막 서울로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가 뭐 이런 사회 문제를 얘기할 건 아니지만 깜냥도 안 되고 네, 예, 그럼 네, 근데 제가 작년에 여름에 홋카이도 일주를 했거든요. 그 차로. 근데 일본도 홋카이도 이쪽 그 소도시 시골 도시는 정말 거의 비었어요. 공동화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많이 사그라들었고 가게도 많이 문 닫았고 너무 휑해요. 그래서 뭐 이런 책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 소도시의 몰락. 근데 그거는 뭐 일본부터 먼저 시작했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지방 도시 많이 몰락하고 있어서 네, 제가 나란 일을 걱정할 일은 아니진 않죠. 나도 국민이니까 걱정을 해야 되지만 예,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다시 드라마로 그러네요. 가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그 다카하시가 이 친구들 삼총사를 만날 때만 해도 그래도 뭔가 있을 거야. 외계인이니까 뭔가 숨겨놨을 거야.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기대를 했지만 다카하시의 능력은 아주 사소한데 사용됩니다. 너무 진짜 너무 사소한데 사용돼서 뭐 배구공이 그 체육관 천장에 꼈는데 뺀다던가 아니면 심지어 핸드폰 액정필을 붙이는 그런 일에 사용되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어떤 뭐 자전거 도둑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SOS를 잘못 누른 택시를 빨리 따라간다거나. 따라간다거나 이런 것 그래도 때문에 따라가 놓고 너무 기력이 금방 쇠해가지고. 맞아요. 허리 아프다가 온천을 무조건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를 방송국 취재진에게 말을 함으로써 방송국에서 좀 주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때 조금 두렵더라고요. 방송국이 알까봐. 저도요. 이 드라마에 빌런이랄 게 없는데 약간 맞아요. 방송국이 나오면서 이거 약간 빌런의 등장인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 다카하시가 그 방송국 그 PD를 구해주잖아요. 맞아요. 네. 구해주면서 되게 내가 너 이거 사실 말하면 너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방송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또 다른 초능력자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말했던 유미. 유미의 친구가 미츠뽕인가? 이 다뽕 이런 걸. 맞아요. 뽕. 이게 아마 원래 본명이 있는데 애칭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애칭으로 많이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그 브러쉬업 라이프에서도 아사미가 본명인데 아칭. 아칭 막 이렇게 미나퐁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친구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전기. 자석. 전기. 전기를 다루는 그래서 뭐 데이터를 삭제한다거나 전기를 끈다거나 이런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유미가 또 재밌잖아요. 얘는 뭔가 좀 이상하면 다 외계인 아니야? 외계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다카하시가 자기가 실제로 외계인이라고 하니까 안 믿어. 그냥 그런 능력이 있을 뿐이지 외계에서 왔다는 건 믿어지지 않아.
근데 또 그러고 보니까 자기 친구가 미츠뽕이라고 자기 친구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너무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 유미도 외계인인 걸 알게 되고 또 지배인도 알게 되는 이유가 방송에서 이 유미가 그 동정 구부린 사람이 그 오노데라라고 거기에 좀 건장한 맞아요. 좀 젊은, 잘생기고 건장한 그 애가 했을 것이다. 걔가 외계인인 것 같다라고 방송에 풀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맞아. 이제 고백해 이렇게 해서 유미도 알게 되고 지배인도 알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또 웃겼던 게 지배인한테 얘기하니까 지배인이 그러냐고 이러면서 진작 얘기하지 그랬냐. 지배인이 되게 착해. 착하더라고요. 그 지배인이 누구냐? 어. 그 브러쉬업 라이프에서 아버지로 나온 사람. 진짜? 맨날 그게 머리에 그거 마사지기 하면서 나 시원해, 몰랐어요, 시원해. 진짜. 네,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 맨날 그 딸 2명이랑 엄마가 밥 3명이서 먹으면서 맞아요. 아버지한테 맨날 욕하고 그래서 뒷담화는 나 없을 때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목욕하러 안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랬던 그 아버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정말 착하게 몰랐네. 목욕도 편하게 하고 맞아, 가라고 하고 맞아. 착하더라고요. 약간 그래도 나는 이분이 뭔가 이용해 먹을까 봐 걱정했는데 끝까지 착하시고 맞아요. 이 드라마에 악역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런 게 재밌는 게 여기 내가 아까 논리적으로 재치 있다라고 얘기한 게 막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라고 하잖아요. 지배인이 뭐 이런 거 할 수 있냐, 이런 거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 다카시가 그건 마법이고 저는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초능력이다. 진짜 그럴싸하잖아요. 맞는 말.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그리고 재밌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에 그 시장이랑 이제 싸울 때 시장을 혼내줄 때, 막을 때, 테이프로 결국에는 타카하시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쓴 게 아니라 몸을 좀 빨리 움직여가지고 테이프를 차에 막아서 못 나오게 하는 걸로 그쵸.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빨리 했을 뿐이지. 네, 그래서 지금 뭐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투숙객이 몇 명 나오는데 맞아요. 그냥 웃음 요소로 나오는 사람은 매번 다른 여자분과 오시는 남자분이 있고 또 이제 장기 투숙객 중에 무라카미라는 분이 있어요. 할아버지인데 다들 돈이 많을 거다. 그래서 다들 친절한 거예요. 이분한테. 혹시 자식 뭐 여기서 혼자서 생활하시니까 자식은 없는 것 같으니까 유산을 나한테 남겨주지 않을까 해서 다 친절하신데 이분이 50년 후에 미래에서 왔다. 근데 외계인이 직장 동료다 보니까 동료이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입니다. 미래에서 오셨구나. 네.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유산이 많고 그런 분이라서 내가 저 유산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난 오히려 친절하게 못할 것 같거든요. 뚝딱이는 어때요? 저는 되게 친절하게 해줄 것 같아요. 열심히. 나는 왠지 약간 그렇게 하면 너무 내 속이 보일 것 같아서 너무 속 보이는 게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막 근데 그 유미라는 인물이 그 유산이 저한테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친절하게 대한다 이렇게 그냥 드러내놓고 맞아요. 솔직하더라고요. 솔직하던데요. 네. 근데 우리 키요미는 나도 사실 그렇다 이러면서 나레이션으로 저희는 약간 좀 음흉하게 키요미처럼 할 것 같긴 하네요. 여튼 그래서 그 무라카미한테 키요미가 호텔이 다목적 센터인가 이걸로 개발되면서 여기가 자연이 파괴되고 온천도 없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키요미가 참 착한 게 그러면 다카시 온천을 계속 이용해야 능력을 쓸 수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회복도 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카시한테 이제 이 사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웃긴 게 다카시가 안 믿어. 미래에서 그게 너무 웃긴 게 다카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근데 너는 외계인인데 왜 안 믿냐 이랬더니 외계에서는 사람이 올 수 있지만 시간을 거슬러서 미래에서 시간을 거슬러서 올 수 있는 거는 과학적이지 않다. 말이 안 된다.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그럼 타임 리퍼는 믿냐고. 그건 좀, 무슨 차이지, 나는. 그건 또 왜 그게 믿는 차이가 거지? 있나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 그러면 뭐 이게, 그, 멀티 유니버스는 믿는데, 그러면 타임머신은 시간을 안 믿는 통과하는 건 건지. 믿지 않는다? 아, 여튼 너무 웃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호텔이 개발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호텔 사장이 호텔을 이제 문 닫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봐 맞지 않냐, 무라카미 씨 말이 맞지 않냐 이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대호텔 매각 방해 작전이 벌어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그 아까 아야냥이라고 자전거 잃어버리신 분, 딸이랑 같이 나왔던 분의 남편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었어. 그래서 시청 공무원. 그래서 내부 비밀을 또 알게 되잖아요. 시장이 좀 이상하다. 그 금액을 봤더니 보통 1억엔이면 3억엔. 그러면 그 차액은 아무래도 뇌물로 받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앞에서 또 깔아둔 게 뭐가 있었냐면 그 능력을 증명할 때 다카시의 능력을 증명할 때 후각으로 텔레비전 도난 사건을 맞아요. 해결하잖아요. 거의 무슨 사냥개처럼 막 냄새 맡으면서. 네, 그래서 그 훔쳐간 사람이 메이드, 호텔 메이드였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브러쉬업 라이프에서 아사미가 방송국에서 일할 때 분장하는 친구. 아 진짜? 금발. 그 친구입니다. 네. 와, 난 네. 진짜 몰랐네. 네, 여러분 그 브러쉬업 라이프랑 같이 보면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키요미가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직장 동료와는 사적인 교류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스타는 팔로우하고 있다. 10명 내외인가? 그 팔로워가. 그러니까 인스타 팔로우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논짱이라고 동급생 이 하는 술집에 가서 술 마실 때 그 메이드가 와잖아요. 메이드가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인스타에 올려. 그거를 골목에서 찍는단 말이야. 골목에서 찍었는데 그 길을 확대해 보니까 거기에 시장이랑 이 호텔 사장이 같이 있는 맞아. 장면이 나오잖아. 그래서 앞에 뿌렸던 거를 뒤에 이렇게 거둔다니까. 너무 재밌어. 너무 신기해요. 다시 보니까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아 이게 허투른 장면이 없었어. 맞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 사장이 우마모토 사장과 결탁해서 호텔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각하고 이 뇌물 장면을 하는데 여기서 또 다카시가 좀 웃긴 게 뭐냐면 의학부? 응, 맞아. 의대를 다녔어요. 맞아. 근데 그게 자기 실력으로 한 게 아니야. 능력을 쓰긴 썼어. 그래서 약간 사람들한테 숨기지만 또 나 의대 나온 거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마음도 되게 있어. 자랑해. 근데 저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진짜 사람들한테 일상에서 되게 좀 이런 재밌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치사스러우면서도 맞아. 빈정상하면서도 약간 아씨 이런 거 나 그래도 의대 나왔는데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겸손은 하지만 또 내가 이렇게 능력 써서 이렇게 다 구해준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있는데 저 되게 재밌어서 웃으면서 봤던 게 그 처음에 카페에서 그 몽블랑에서 이제 그 주인공 키요미 친구들 3명이랑 같이 만날 때 소개를 제일 나중에 시켜줘요. 타카하시를. 맞아. 그래서 타카하시가 삐져. 빈정상해가지고. 삐져. 맞아. 아니 처음부터 앉아 있었는데 왜 아까 소개 안 시켜주고 맞아. 지금 소개시켜주냐. 근데 이게 또 나중에 한번 또 친구들 나와. 여러 명 나왔을 맞아. 때 또 그때도 아니 아까부터 사장 사무실에 잠입했을 때. 아까부터 앉아 있었는데 나 왜 소개 마지막에 시켜줘. 근데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 저도 맞아요. 좀 이게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 맞아 진짜 저럴 때가 있지 싶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게 좀 너무 웃기더라고요. 너무 그 소소한 일상의 그 섭섭함과 이런 걸 잘 맞아요. 캐치해서 약간 치사스러움과 그런 아주 사소한 건데 빈정상하는 맞아. 빈정상하는 거 이런 걸 또 귀엽게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장 사무실 잠입했을 때 다들 과자 많이 사와서 그 뭐 먹는데 나도 처음 보는 인물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름이
다케다 나오미라는 인물인데 저 사람 왜 나왔지? 내가 앞으로 돌려봤잖아. 내가 어디서 발견 못했지? 나도 몰랐어. 몰랐는데 또 그 논짱이라는 술집에서 막 얘기할 때 또 와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이제 일하러 가야 된다고 가니까 이제 다케하시? 타카하시? 다카하시가 저 사람 왜 누구야? 왜 소개 안 해줘? 그리고 나에 대해서 뭐라 말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제서야 나도 속이 시원한 거야. 나도 왜 소개를 안 해줬지? 그래서 네가 말한 거 아니었어? 난 다른 사람이 말한 줄 알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런 사소한 거를 잘 표현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도 좀. 그분도 가공 OL 일기에 나와요. 거기서는 되게 안경 쓰고 되게 규칙 잘 지키는 그런 OL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저는 이제 가공 OL 일기도 보고 브러시업 라이프도 보고 또 일본 드라마를 많이 좀 봐서 거기서 일본 드라마에서 본 사람들이 좀 확인이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언급하신 분 말고도 많이 재밌어서 내가 알아보는 재미가 알아보는 재미 박풀 고객한테 아사짱에서 나왔던 저 사람이잖아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예 제가 그랬답니다. 너무 이제 일본 드라마 좋습니다. 네 괜히 또 급 고백을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그 우리의 주인공들이 호텔 사장이 시장하게 뇌물을 주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 아까 뚝딱이가 말했듯이 그 우리가 미치퐁이 문을 전기로 잠궈서 못 나오게 되지만 그게 또 앞문은 뭐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전을 위해서 그냥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 세세하게 잘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테이프로 막아서 두 사람이 뇌물을 주고받는 그 장면이 목격돼서 결국 호텔 매각은 실패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후지산도 남게 되는 그리고 그 50년 후에 오신 무라카미가 금괴를 갖고 와서 그 자기한테 가장 잘해줬던 건장하고 잘생긴 오노데라 그분한테 이런 얘기는 하지 말 걸 그랬나? 하여튼 그래서 호텔은 잘 살아남습니다. 에필로그도 소소하게 재밌었는데요. 그 아까 저희가 계속 숨겼던 게 그 키요미의 딸이 맞아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 여기 또 스포일러 오랜만에 넣겠습니다. 비밀이 있었죠. 네. 와카바한테 키요미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랬더니 별로 안 놀래요. 아빠도 그렇잖아. 아니, 우리 할아버지랑 거기 할아버지랑 똑같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4분의 1은 외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전에 남편이 자기한테 얘기해줬대. 근데 그냥 농담인 줄 알은 거야. 그리고 약간 설정이 좀 무덤덤한 성격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와카바가 농구를 하는데 농구 점프력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브러시업 라이프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가 특별 출연 같은 걸로 우정 출연인지 특별 출연인지 모르겠는데 아사노 타다노부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뒷북치는 타임 리퍼로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비행기 사고를 막으려고 그 007 가방 들고 여기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뒷북치는 타임 리퍼 나오고 그리고 30년 후에 할머니가 된 이 삼총사 키요미랑 미나프 하치 이 모습도 저는 좋더라고요. 뚝딱이는 어떤 또 좋은 장면, 인상적이었던, 재밌었던. 저는 일단 이거 대사가 너무 일상을 관찰하는 것처럼 정말 저희가 일할 때나 맞아요. 뭐 생활에서 이제 그냥 느끼는 장면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게 좀 재밌었고 이를테면은 호텔에서 일할 때도 손님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근데 뭐 손님들 처음에 들어올 때 물을 저거를 사가지고 편의점에서 오지만 물이 뭐 다 있다. 다 먹지 못하고 돌아간다. 과자도 저렇게 많이 사오는데 다 남긴다. 그런 일상에서 이제 관찰한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일하면서 맞아요. 얘기하고 대사가 이제 되게 많고
그 티키타카로 코미디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게 이제 좀 되게 재밌었고 맞아요. 대사가 진짜 많다. 여기에 대사가 정말 많은 게 좀 특징인 것 다 같아요.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일본어로. 저는 이제 일본어를 잘하고 싶어서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너무 빨라 말이. 그리고 여기 특징이 밥 먹는 장면이 너무 많고 맞아요. 이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 보니까 먹으면서 하는 대사가 많잖아요. 그 웅얼거린단 말이에요. 정말 더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구나. 네네. 저는 아예 못 알아듣기 때문에 차이는 모르긴 했는데 네. 밥 먹는 장면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메뉴 같은 것들이 너무 다 먹고 싶은 싶어. 메뉴인 거예요. 그 아보카도 들어가 있는 덮밥.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일본 가면은 저런 걸 다 먹을 수 있는 건가? 저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먹고 싶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있을 것 했고 같아. 그 식당이든 뭐 이렇게 장면에서 인물들 등장할 때 옷을 항상 맞춰서 색깔을 맞아. 그 맞춰가지고 입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일상적인 옷. 정말 일상적으로 입을 만한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 근데 그거를 되게 다 색깔을 컬러풀하게 맞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면 안에서 색을 다 맞춰가지고 나오는데 그런 거를 또 보는 맛이 또 아기자기하게 너무 좀 맞아요. 재밌었어요. 주유소 습격 작전할 때도 엄청 컬러풀하게. 컬러풀하게 무슨 특공대처럼 뭐 우레맨 이런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저는 정말 그런 것도 너무 인상적이었고 또 아까 그 일상적인 거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마트에 뭐 사러 갈 때 냉장고에 소스가 남았던가? 맞아. 있었던 것 같은데 소스는 있어. 맞아. 근데 정작 두부는 사왔는데 두부는 있고 소스는 없고 이런 거 맞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딱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써먹어야겠다 하고 이제 쓰셨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정말 소소하게 그런 어떤 소소한 일상들을 너무 잘 캐치해냈고 이게 이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가공 OL 일기에서는 여성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성의 심리를 이렇게 잘 아냐, 잘 표현하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뭐 인터뷰어가 물어봤겠지. 그랬더니 뭐 특별히 여자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고. 참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그냥 무의식적으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작가가. 그랬구나. 그랬는데 남자라고 해가지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저도. 근데 제가 그 아까 인스타 팔로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스타에 제가 사실은 팔로우 한 이유가 정말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DM 보내려고 팔로우 했거든요. 근데 DM을 막아놨더라고. 막아놨어. 너무 많이 오나 보다. 그래서 DM을 못 보내고 그러면 이제 타임라인에 골뱅이 써가지고 했는데 뭘 물어보고 싶었냐면 브러쉬업 라이프에 보면 노래방 장면이 나오거든요. 성인식. 거기 보면 남자들 앞에서는 호프잔, 맥주잔이 놓여 있고 여자들 앞에는 전부 음료수 잔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돌려봤거든요. 너무 이상해서.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동창회 거기도 동급생이 나오는 동창회를 한번 하는데 거기서도 성인식 때는 그럴 수 있어. 성인이 막 됐으니까. 근데 이제 20년 10년 지나서 만났는데 왜 또 똑같이 그렇지?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야. 그렇게 연출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냐고. 근데 저 이거 정답은 아니겠지만 약간 네. 옛날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 맥주에 어떤 더 덧붙여지는 이런 성별 이미지가 없고 뭐 이제 서양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맥주가 약간 터프한 남성의 술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맥주를 여자들이 잘 안 마신대요. 맥주를 그러니까 맞아요. 뭐 주하이나 뭐 이런 우롱하이 이런 거를 많이 제가 술집에 가서 봐도 그렇긴 하긴 하던데. 그 우롱하이였나?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도 약간 궁금했어요. 우롱하이나 이런 어떤
그 섞은 술 있잖아요. 그거이신 하이볼인가 했는데 그러기엔 너무 빨대를 꽂아놔서 약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궁금해. 그래서 너무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 성차별적인 어떤 성고정관념적인 그런 게 있나? 그럼 너무 실망인데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그 대만에 여행 갈 때 보면 맥주 마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대만 맥주. 그래서 조금 안심을 했다가 이번 드라마에서 이 핫스팟에서 그 친구가 논짱이라고 술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마음을 놨어요. 거기서 이제 술을 섞어 먹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의 오늘 풀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저는 많이 웃었던 장면이 있는데 뭐 없었나요? 많이 웃었던 장면? 많이 웃었던 장면은 없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래요? 이게 10화까지 있나요? 근데 네, 10화. 중간에는 사실 뭐야 생각보다 외계인이 뭐 이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맞아, 너무 쪼잔해. 그리고 사건들이 되게 막 대단한 사건도 아닌 거예요. 사실 맞아.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너무 소소하고 이래가지고 이 작가에 대한 기대와 제가 본 전작에 너무 대한 좋았어. 기대를 가지고 이제 계속 끝까지 보긴 했는데 네, 전작에 참 안도 사쿠라도 여기 나온다. 너무 맞아요. 네. 엄마 역할로. 엄마 역으로. 외계인 엄마 역으로. 그러네. 네, 말 끊어서 다 나오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약간 그래서 중간에 전 좀 약간 지루하게 저도 봤거든요. 약간 지루했어요. 약간 좀 늘어지더라고요. 나도요. 확실히 이게 소소한 사건들만 계속 나오고 패턴이 어느 정도 반복되니까 그냥 이제 약간 좀 그래도 끝까지 참고 보기는 했지만 네. 사실 이제 그래서 그걸 기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악역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시장이 가장 큰 악역이지만 사장이랑. 다른 드라마나 요새 나오는 다른 시리즈물에 비하면은 굉장히 착한 사실 뭐 악역의 어떤 힘이랄 게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그냥 뇌물을 받은 게 가장 큰 일인데 뇌물죄가 엄청 크긴 하지만 그쵸.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귀여운 사람이에요. 그쵸. 자기가 똑같은 옷 입은 사람 싫어하고 막 이런 것처럼 지금 귀여운 요새 사람이야. 다른 시리즈에서는 뭐 살인이든 뭐 이런 거 좀 나와줘야지 이제 악역인데 맞아요. 여기에는 또 큰 악역이 없어. 이렇다 할 큰 악역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약간 중간에 좀 약간 지루한 타임이 있었지만 맞아요. 이제 그게 이 드라마의 이제 미덕인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웃는 것도 없었지만 그냥 소소하게 이제 계속 피식피식 웃게 되는 드라마였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드라마를 몰아서 보시면 좀 더 지루하실 거다. 그래서 이제 띄엄띄엄 보면 너무 귀여워요. 드라마가 맞아요. 너무 귀엽고 저는 사실 한 장면 엄청 크게 웃었거든요. 제가 또 웃음이 많기도 하지만 그 어떤 장면이냐면 아야냥이 되게 그 엄마 유일하게 어린애가 나오는 엄마인데 욕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야냥 욕을 할 때 배경음악이 클래식 같은 잔잔한 음악이 흐르면서 그 입으로는 막 엄청나게 빠르게 욕을 하는데 그래서 맞아. 욕을 잘하지. 키요미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험한 말을 들어본 적은 정말 오랜만이다. 네 이전에 들었던 것도 아연양한테 들은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명대사 욕 모음집이라고 녹음해서 듣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맞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앞에 깔아놓고 뒤에서 또 무슨 그 시장을 욕을 할 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논장, 논장이랑 그 술집 주인이랑 둘이서 욕을 하는데 그것도 또 클래식 음악을 깔거든요. 근데 막 되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그 불의 전차 나오는 것처럼 음악 나오는 것처럼 약간 소리는 아웃됐는데 클래식 음악만 들리고 사람들의 표정은 너무 그 욕에 귀에서 피가 줄줄 흘릴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나는 뭐 거기서 나 혼자 너무 빵 터져서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웃겼네, 그 장면 너무 크게 웃었고 호텔의 모퉁이 귀신 나왔을 때도 조금 크게 웃었고 그리고 뭐 소소하게 웃은 거는 그 우리 다카하시가 너무 쪼잔해서 사람들한테 고맙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온천이 막히는 온천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를 막아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커피를 막 캔커피 주잖아요. 맞아요.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후지산이 없어지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일이기도 하다. 그래? 그러면 139엔씩 줘.
그거 웃겼어요. 저도. 야, 너무 쪼잔한 거야. 그거 내가 고마워서 살려고 그랬는데 우리라고 하니까 그럼 다시 줘. 니네가 미안할까봐 그러는 거야. 내가 쪼잔한 건 아니야. 이러면서. 정말 웃겼어요. 네. 여튼 저는 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이게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마르셀 에메라는 소설가가 쓴 벽으로 드나드는 남자랑 생존 시간 카드라는 소설이 생각났는데 뭐 설정이 똑같은 건 아니고 이게 설정을 그냥 툭 던져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거든요. 이게 뭔가 그거를 증명한다거나 과학적으로 따진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여. 근데 또 받아들여져.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벽으로 드나드는 남자는 어느 날 갑자기 벽을 통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전이 됐는데 나와보니까 문 밖이야. 뭐지? 다시 그냥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죠. 근데 이게 뭐 그냥 그래서 자기는 이 능력이 싫은 거야. 의사한테 가. 나 이 능력 좀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또 알력을 처방해줘. 약간 되게 웃기잖아요. 너무 이렇게 툭 던져놓고 증명 안 해. 그리고 시간 생존 카드는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재치 있고 재밌거든요. 근데 어떤 거냐면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사람마다 효용성이 다르니까 한 달에 살 수 있는 날을 정해주는 거예요. 진짜? 네, 한 그래서 달? 한 달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노인이다. 그럼 근데 별로 일을 안 한다. 그러면 7일만 살게 한다거나.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카드를 배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배급을 해주는데 카드를 갖고 있다가 7일이 되면 죽어. 진짜? 죽고 나서 다시 또 일시적인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다시 또 살아. 그 다음 달에? 그 다음 달에 또 살아. 그치. 왜냐면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 얼마나 맞죠? 30에서 일주일 지나면 23일 후에 다시 사는 거야.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이 약간 비행기의 꼬리칸 뭐 이런 것처럼 꼬리칸 뭐 1등석 이런 것처럼 사람마다 그 계급에 따라서 시간이 다른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게 막 웃기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꼬리칸일수록 시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많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뭐 이런 얘기하면서 1달러가 떨어져 있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이런 얘기 하잖아. 안 죽는다. 그거를 꾸부리는 데 시간이 1달러보다 많다.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거를 풍자한 그런 건데 너무 그리고 재치 있게 잘 쓴 소설인데요. 저는 되게 재미있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재밌어요. 그게 약간 뭐냐면 처음에 이 작가가 주인공인데 작가가 처음에 이 제도를 너무 칭찬하거든요. 뭐 시적이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본인한테 자기가 완전히 못 사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못 사니까 막 개욕을 하거든요. 이런 모습이 너무 웃겨요. 그러면서 그때 그 친구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가서 막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제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20일인가 밖에 못 받아요. 그랬더니 너 왜 내가 그때 그거 얘기할 때 나한테 작가들이 20일밖에 못 받는다고 얘기 안 했냐. 그랬더니 야, 내가 얼마나 더 명확하게 말했어야 되냐.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냐. 쓸모없는 사람들. 더 이상 어떻게 더 명확하게 말하냐. 막 이런 유머가 있거든요. 진짜? 너무 유머가 재밌어서 재밌네. 저는 이 생존 시간 카드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드라마는 천천히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가 수거 안 해간 것 또 있나요? 그 와카바가 그 온천수 바르는 것도 엄마 몰랐어? 엄마가 아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온천수 나한테 갖다 준 거 아니냐? 근데 엄마는 몰랐죠. 엄마는 몰랐지. 그랬더니 그럼 너 온천수 없으면 너 건강이 나빠지는 거야? 아니? 근데 그냥 바르면 확실히 감기는 덜 걸리는 것 같아. 덜 걸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 이렇게 사소하게 앞에서 뿌려놓았던 씨앗들을 잘 거둬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너무 많이 스포일러를 얘기했나? 근데 여러분들 이게 또 보면 더 재밌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외계인이 누구라고 외계인이라고 처음부터 나와서 대놓고. 맞아요. 사실 뭐 스포라고 할 것은 크게 네. 마지막에 그 딸도 뭐 외계인의 피를 외계인이다. 받았다 뭐 요 정도? 요 정도가 스포네요. 네. 그거는 제가 편집할 때 없애던가 막던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또 더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요거 그냥 이제 브러쉬업 라이프랑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근데 찾아보니까 브러쉬업 라이프 보신 분들이 또 이거를 많이 좋아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두 개를 같이 시간이 되신다면 두 개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공 오엘 일기도 네,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지루할 수 있는데 그런 정말 그 내 속에 있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내 밑바닥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입 밖으로 내주거든요.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바카리즈무의 어떤 유머의 특징이 내가 말을 하는데 바로 모순된 일을 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남의 공용 물건을 그렇게 갖고 가면 어떡해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마트에서 비닐봉지 막 갖고 간다 둘둘 말아서 갖고 간다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 얘기들을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공 오엘일기도 되게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카리즈무 앞으로 다른 드라마도 너무 기대하고 있고 이분의 유머가 저한테 참 잘 맞아서 요즘은 핫스폿으로 일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지금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도 블로그에 유튜브에 찾아보면 좀 많더라고요. 저도 야마나시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꼭 가보고 싶어요. 몽블랑은 특히. 네, 몽블랑. 몽블랑에 실제로 메뉴가 엄청 많대요. 아 진짜. 네, 차 메뉴부터 그 이제 차라는 거는 그런 거죠. 파르페 같은 거 그런 거랑 그다음에 음식 메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가서 양식 그 일본화된 양식을 먹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뭐 스파게티나 뭐 이렇게 덮밥류인데 양식에서 온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되게 약간 일본풍도 나면서 양식풍도 나기 때문에 그 맛이 정말 독특하고 저는 예전에 제가 처음 도쿄에 갔을 때 친구가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식사로 스파게티를 먹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나폴리탄? 나폴리탄은 아니고 그냥 스파게티 집에 가재. 그래서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속으로. 말은 안 했지. 속으로. 미친 거 아니야? 일본에 와서 무슨 스파게티야. 근데 말 안 하고 따라갔지.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 일본에 제가 좀 자주 여행을 가는 편인데 갈 때마다 가잖아요. 그 진짜? 프론토라는 체인점이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고 생면을 사용하거든요. 지금 저는 프론토로부터 아무런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일본에 가시면 체인점이라서 프론토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요. 조금 번화한 데서 가시는 게 아무래도 회전율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기 때문에 체인점이니까 괜찮구나.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못다한 이야기는 없겠죠. 네.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정말 가고 싶네요. 나도 지금 저희가 좀 건강 이슈가 있어서 여행을 못 가고 있어서 더 가고 싶네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건강해지고 제가 식물성 멜라토닌 그리고 우리 또 뚝딱이도 그 처방을 받아와서 멜라토닌을 먹고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한 밤 보내시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얘기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 그러게. 볼 때보다. 나 볼 때는 약간 브러쉬업 라이프보다. 브러쉬업 라이프가 명작이었는데. 지루하다 이러면서 봤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다. 얘기하니까 더 재밌는 거네. 오늘은 또 뭘 볼까? OTT 프리터